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전미담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울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돈이 전부인 세상이라 말하는 이 각박한 시대에 누군가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매일 아침 공사장에서 묵묵히 도시락을 나눠주던 그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 한겨울의 매서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불어오는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공사장 주변으로는 소음 방지 펜스가 높게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를 재개발하는 이 현장은 거대 건설사의 핵심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로자들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공사장 입구 근처에는 작은 밥차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밥차 옆에 작은 도시락통을 놓고 묵묵히 일하는 78살의 노인 정만식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어제도 늦게까지 계셨던 것 같은데 몸은 괜찮으세요? 현장 경비원 최상철 씨의 진심 어린 인사에 정만식 할아버지는 그저 쓸쓸한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과는 달리 작업복도 아닌 낡고 바른 갈색 잠바를 입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주름과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도시락을 준비하고 나눠주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할아버님, 이거 받으세요. 어제 제가 국물 생각난다고 했더니 오늘 콩나물국까지 챙겨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건장한 체격의 젊은 인부 김기철 씨가 도시락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면 항상 정갈하게 담긴 반찬과 따뜻한 밥이 있었고 가끔은 계절 과일이나 작은 간식거리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무료라는 점이었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혹시 이 회사 사장님 아버지 되세요? 갓 입사한 신입 인부가 호기심에 차서 물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 회사 사장은 외국에서만 산다더라. 옆에 있던 베테랑 인부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럼 혹시 이 근처 건물주라던데. 그냥 좋은 일 하시는 거야.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같은 인부들이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지. 별 소문 다 만들고 그러네.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도시락을 나눠주고 오후가 되면 조용히 사라지는 이 할아버지의 정체를 누군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그냥 나눠 먹고 싶어서 라는 짧은 대답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에 대한 소문은 공사장 안에서 분분했지만 확실한 것은 할아버지의 도시락이 이 험한 공사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한겨울에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안전을 위해 작업이 중단된 공사장에서도 정만식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리 도시락이 아니라 따뜻한 호빵과 핫팩을 한아름 들고 왔습니다. 눈발이 그의 낡은 잠바와 하얗게 센 머리카락에 내려앉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날까지 오시고 왜 이러세요? 집에서 쉬셔야지. 공사장을 지키는 경비원 최상철 씨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깊은 주름이 자리 잡은 얼굴에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보다 더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나. 그 말에는 깊은 사연이 묻어 있는 듯 했습니다. 최상철 씨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듯 했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왔습니다. 눈이 그치고 다시 공사가 시작되던 날, 어젯밤 내린 눈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가 평소와 같이 도시락을 들고 공사장에 도착했을 때 인부들은 자발적으로 할아버지를 위한 작은 의자와 테이블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앉으세요. 이제 여기서 편하게 도시락 나눠주세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감정을 추스르고 묵묵히 도시락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은 마치 오랜 세월 노동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전하는 도시락은 이 각박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 평범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도시락 할아버지의 정체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어느 봄날 아침 공사장에 도착한 정만식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바람에 할아버지의 하얀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할아버지가 가지고 온 도시락통이 조금 더 커 보였고 그의 손길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다루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봐요? 도시락이 좀 달라 보이네요. 현장 반장 박종태 씨의 눈에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빠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묵묵히 도시락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그렇게 세 번째 도시락통을 건네받은 젊은 인부 이태성 씨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이게 뭐죠? 도시락 밑에 이태성 씨가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작지만 분명한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었습니다. 도시락 밑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던 그 가방은 누가 봐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가방 표면에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 가치는 적어도 100만 원은 넘어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주변 인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의 눈이 그 고급스러운 가방에 고정되었습니다. 어디 보자. 이거 진짜 명품이잖아.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한 인부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설마 이것도 나눠주시려고 했던 건가요? 다른 인부가 물었습니다. 당황한 정만식 할아버지는 말없이 가방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이미 호기심 가득한 이태성 씨가 가방 안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깔끔하게 접힌 고급스러운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꽃 내음이 미세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준비한 도시락도 꼭 드셔주세요. 그리고 제발 건강 챙기세요. 사랑합니다. 정다희. 누구시죠, 이분? 이태성 씨가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편지와 가방을 가져가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호기심은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주변에는 웅성거림이 가득했고 모두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정다희 씨가 따님이세요? 박종태 반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지인이 보낸 것이라는 짧은 대답만 남기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빨랐고 어깨는 약간 떨리는 듯 했습니다. 공사장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명품 가방과 정성스럽게 작성된 편지, 그리고 당황한 할아버지의 반응. 이 모든 것이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모든 인부들은 궁금증을 안고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오늘도 그 신비한 가방이 나타날까? 그리고 정말로 이번에는 다른 인부의 도시락통 안에서 또 다른 명품 브랜드의 작은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날과는 다른 디자인의 하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운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같은 필체로 쓰인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길이 닿은 음식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세요. 그리고 약 잊지 말고 드세요. 정다희. 공사장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누가 이런 비싼 선물을 도시락 안에 넣는 걸까요? 그 정다희는 누구이고 정만식 할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부자인 거 아냐? 딸이 외국에서 공부하나? 아니야, 손녀일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비싼 가방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설마 할아버지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대단한 사람인 거 아니야? 그날 이후로도 명품 가방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의 도시락통에 매일 다른 종류의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만식 할아버지는 이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지고 사람들의 질문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고 가끔은 멀리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명품 가방 안에서는 작은 은행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고 수취인은 도시락을 받은 인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나한테 이런 돈이? 할아버지, 이거 설명해 주셔야 해요. 그 인부의 다급한 외침에도 정만식 할아버지는 그저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거야라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 박종태 씨는 이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할아버지를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대체 이 할아버지의 정체가 뭐지? 왜 이런 비싼 가방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그 정다희는 누구지? 그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도시락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박종태 소장은 그날 저녁 공사장을 떠나는 정만식 할아버지를 몰래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 서울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고 우산을 쓴 사람들 사이로 할아버지의 낡은 갈색 잠바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고 강남 방향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박종태 소장도 서둘러 같은 버스에 탔고 몇 좌석 뒤에 앉아 할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걸까? 저렇게 낡은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 명품 가방을 나눠주다니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으신 거지? 빗방울이 버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 정만식 할아버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버스는 강남의 번화가에 도착했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내렸습니다. 박종태 소장도 할아버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둘러 따라 내렸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할아버지는 우산도 없이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번화가를 지나 조금 더 조용한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결국 허름해 보이는 한 원룸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종태 소장은 거리를 두고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건물로 들어갔고 박종태 소장은 잠시 망설이다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빗속에서 1시간 가까이 지났을 때 정만식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잠바 대신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친 모습이었고 손에는 세련된 서류 가방도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대기업 임원이나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뭐지? 이게 정말 아까 그 할아버지가 맞나? 박종태 소장은 혼란스러웠지만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는 근처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박종태 소장도 급히 다른 택시를 잡아 저 앞 택시를 따라가 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택시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고 마침내 서울시립도서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서관이라 이 시간에? 밤 8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도서관은 아직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는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고 박종태 소장도 잠시 후 따라 들어갔습니다. 넓은 도서관 내부에서 할아버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마침내 구석 자리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고 주변에는 여러 권의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종태 소장은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앉아 할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도서관의 조용한 공간에서 2시간 동안 정만식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가끔은 도서관 책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때로는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중요한 연구를 하는 학자나 작가 같았습니다. 박종태 소장은 할아버지가 보고 있는 책들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옆 서가에서 할아버지 주변을 살펴보니 주로 경제학과 사회복지 그리고 교육에 관한 전문 서적들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책은 부의 재분배와 사회정의라는 제목의 두꺼운 전문서였습니다.
왜 공사장 도시락 할아버지가 이런 전문적인 책들을 보고 있는 거지? 밤 10시 도서관 폐관 시간이 되자 정만식 할아버지는 노트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강남의 한 고급 백화점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업시간이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백화점이라고? 이미 문 닫았을 텐데. 하지만 놀랍게도 정만식 할아버지는 백화점의 VIP 전용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은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했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그곳의 단골 고객이거나 중요한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박종태 소장은 할아버지가 들어간 후에도 한참을 백화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비는 그치고 차가운 밤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정만식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제 서류 가방이 없었고 대신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쇼핑백은 바로 공사장에서 발견된 명품 가방들과 같은 브랜드의 것이었습니다. 뭘 맡기고 나오신 걸까? 설마 저 가방들을 백화점에서? 박종태 소장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고 박종태 소장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온갖 생각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낮에는 도시락 나눠주는 평범한 할아버지, 밤에는 고급 정장 차림의 신비로운 인물. 도대체 정만식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다음 날 새벽 박종태 소장은 평소보다 일찍 공사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만식 할아버지도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낡은 잠바 차림이었고 평소와 같은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의 그 고급스러운 모습은 환상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할아버지, 박종태 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종태 소장의 귀에 놀라운 말이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오후 이사회 회의 준비는 다 됐습니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 자료도 준비했고요. 오후 3시에 본사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할아버지는 주변을 살피다가 박종태 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것은 당황과 경계, 그리고 깊은 고민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종태 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이 평범해 보이는 도시락 할아버지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 순간 정만식 할아버지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종태 소장은 급히 달려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공사장 사람들이 급히 몰려들었고 누군가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의 호흡은 가빠지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그는 힘겹게 박종태 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소. 비밀을 지키려다가. 그 말을 끝으로 정만식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었고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혼란스러운 박종태 소장은 그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정만식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숨기려 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점점 더 깊어지는 미스터리에 공사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공사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정만식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쓰러짐과 박종태 소장이 들었다는 전화 내용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공사장 전체에 퍼져나갔고 할아버지의 정체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정말 회장님이라고? 어떤 회사 회장인데? 다들 미쳤나? 저런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회장이야?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박 소장님이 직접 들었대잖아. 그리고 그 명품 가방들은 설명이 돼? 혹시 우리 회사 사장님 위에 계신 분인가? 아니면 경쟁사 회장이 스파이 활동하는 건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유독 정만식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결근이었죠.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했고 병원에 가서 할아버지를 찾아볼까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공사장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 내렸고 뒷좌석에서는 우아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직접 커다란 도시락 상자를 들고 공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다희라고 합니다. 정만식 할아버지의 손녀입니다. 오늘 제 할아버지 대신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순간 공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그 편지의 주인공, 정다희였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련되었고 고급스러운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혹시 할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박종태 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다희는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정만식 할아버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물었지만 정다희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아버지는 여러분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어요 라는 말만 남기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도시락 안에는 이번에도 작은 명품 가방들이 들어 있었고 각각에는 할아버지의 쾌유를 빌어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놀랍게도 정만식 할아버지가 다시 공사장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호화로운 명품 백화점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공사장 인부들을 위한 선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할아버지가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백화점에서 정장 차림의 직원 한 명이 뛰어와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그 가방 내려놓으세요. 경비실에서 노숙자가 백화점에서 고가품을 훔쳐갔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당신이 의심됩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 직원은
정만식 할아버지의 낡은 옷차림을 보고 그를 노숙자로 오인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제가 이 가방의 주인입니다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젊은 직원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신분증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없으면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이미 경찰까지 불러놓은 상태였고 경찰차 한 대가 공사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공사장 인부들은 할아버지를 보호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할아버지를 놓으세요. 박종태 소장이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의 요청에 정만식 할아버지가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우리 은행의 VIP 고객이신 정만식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이 무례한 상황을 중단해 주십시오. 이 말에 백화점 직원과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을 한국은행 강남지점 부지점장 김상우라고 소개했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분이요. 우리 은행 전체의 최고 자산 고객이십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 공개적으로 사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과 백화점 직원은 황급히 사과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소동으로 인해 정만식 할아버지의 정체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됐습니다. 공사장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고 자산 고객이라고? 대체 얼마나 부자신 거예요? 그런 분이 왜 여기서 도시락을? 이해가 안 돼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만식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설명할 때가 온 것 같군요. 내일 저녁에 모두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거기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그날 저녁 공사장 인부들 사이에서는 정만식 할아버지에 대한 온갖 소문이 퍼졌습니다. 몇몇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만식이라는 이름의 기업인을 찾아보려 했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다희가 다시 공사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인부들에게 고급 레스토랑의 주소가 적힌 초대장을 나눠주었습니다. 내일 저녁 8시 할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모든 것을 알려드릴 준비가 되셨답니다. 초대장을 받은 인부들은 기대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을 안고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정만식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가 말하려는 모든 것은 무엇일까? 다음 날 저녁 드디어 정만식 할아버지의 미스터리가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단장한 공사장 인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은 평생 처음 와보는 이런 고급 장소에 어색함을 느끼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정다희가 단정한 차림으로 서서 인부들을 맞이했고 그들을 미리 예약된 전용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곧 오실 거예요. 룸안은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우아한 테이블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정만식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공사장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수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입장한 그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만식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유년기를 보냈고 16살 때부터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집이 없어 공사장 가건물에서 잠을 자기도 했죠. 그렇게 밑바닥부터 시작해 24세 처음으로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대하 드라마 같았습니다. 그는 가난과 싸우며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 60년대에서 70년대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어떻게 건설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는지, 가리고 어떻게 부를 쌓아갔는지를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인부들은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80년대 후반 제 회사는 국내 10대 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도 많았고 사업은 번창했죠.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55살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사업 욕심에 건강을 돌보지 않았고 결국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제게 1년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만식 할아버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물을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날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과 행복을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우연히 창가에 놓인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꿈꾸던 도서관에 대한 책이었죠. 정만식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가난했던 자신이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었던 기억, 그리고 언젠가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졌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후 기적적으로 병이 회복되었고 저는 이것을 두 번째 삶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남은 감사함으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죠. 특히 제가 설립한 문헌재단은 30년 동안 전국 1000개 이상의 공공도서관 건립에 익명으로 기부해 왔습니다. 공사장 인부들은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만식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익명으로 기부했다는 사실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제가 그 재단의 설립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남들의 칭찬이나 명예를 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 재산이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랐습니다. 정다희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하필 저희 공사장이었나요? 박종태 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낡은 창고였죠. 제 인생의 시작점이자 모든 것의 원점인 셈입니다. 이곳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나눠주기 시작했죠. 그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인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특히 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여러분을 보며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세상은 화려한 성공과 부를 칭송하지만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건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입니다. 직접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야말로 이 사회의 진정한 기둥이죠.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분은 사실 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아 관리하고 있을 뿐이죠. 진정한 분은 나눌 때 그 가치가 빛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류를 꺼내어 인부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이름으로 된 주택 청약 당첨 증서였습니다.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한 인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새 집을 마련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청약은 제가 건설한 아파트 중 일부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상으로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입니다. 식당 안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가 곧 감사와 감동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인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고 또 다른 인부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포옹을 했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곧 언론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지역 신문이었지만 곧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공사판 밥차 할배, 알고 보니 2천억 기부자라는 헤드라인이 전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지만 정만식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공사장에 나타나 도시락을 나눠주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존경의 인사를 건넬 뿐이었습니다. 이제 제 정체를 알게 되셨으니 혹시 도시락이 싫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할아버지 도시락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인부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정다희의 미스터리도 풀렸습니다. 그녀는 정만식 할아버지의 손녀이자 문헌재단의 이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노동자들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란 그녀는 할아버지가 도시락을 준비할 때마다 함께 도우며 작은 선물을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매일 새벽에 도시락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뭔가 도울 방법을 찾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선물과 감사의 메시지였죠. 그날 이후 정만식 할아버지의 삶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겸손함과 나눔의 정신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지 일주일 후 공사장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새벽부터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할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즐비했고 몇몇 유명 방송사의 중계차도 보였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인터뷰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정만식 회장님,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익명 기부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헌재단의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요? 앞으로의 사회 공헌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고 마이크가 그에게 향했지만 정만식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낡은 잠바를 입고 도시락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보였지만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취재진들의 질문 세례에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인터뷰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으니 좀 물러서 주시겠어요? 그리고 카메라 불빛이 너무 강해서 인부들 눈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에 취재진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때 정다희가 나타나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취재진들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다희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평소처럼 도시락 배분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취재를 원하시면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할 예정이니 그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인부분들의 중요한 식사 시간입니다. 정다희의 차분하고 확고한 태도에 취재진들은 물러났고 도시락 배분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인부가 도시락을 받은 후 정만식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공사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 진심을 몰라주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 정체가 드러나고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네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저 조용히 나눔을 실천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공사장 인부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는 숨기고 나누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은 돈은 제 능력만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회의 혜택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숨겨왔던 자신의 진심을 모두에게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다희도 할아버지 곁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에 공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사회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나눠드린 것은 그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돈이 전부인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한 제 작은 노력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나이 지긋한 인부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아준다는,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한다는 의미가 담긴 박수였습니다. 이 시대의 진짜 회장님이다. 우리가 만난 최고의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분이었어. 이런 분이 우리나라 회장님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감격에 찬 환호성이 공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취재진들도 이 감동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는 그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인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정만식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 사실 할아버지께서 주신 도시락을 몇 번 팔았습니다. 가족이 아파서 약값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명품 가방도 한 번 팔았어요. 후회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분의 물건을 팔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모두가 놀랐지만 정만식 할아버지는 그 인부의 어깨를 토닥이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필요한 곳에 쓰였다면 그게 바로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가족의 건강이 더 중요하죠. 다음부터는 말씀해 주세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게요. 제가 병원비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따뜻한 말에 인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와 정다희는 나란히 서서 인부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깊은 교감의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며 진심 어린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기철 씨, 아들 대학 입시 걱정 많으셨죠? 제가 장학금을 마련해 드릴게요. 이태성 씨, 어머니 수술 잘 되셨나요? 회복을 빕니다. 박종태 소장님, 그동안 현장 관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할아버지가 모든 인부들의 사정을 세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는 매일 도시락을 나눠주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은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젊은 인부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그의 철학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만식 할아버지는 그런 관심에 부담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정다희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다희야, 나는 그저 조용히 내 일을 하고 싶을 뿐인데 이런 관심이 너무 부담스럽구나. 정다희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아버지의 철학이 전해질 거예요. 그게 더 큰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서 도울게요. 그날 밤 정만식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그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분명 큰 변화였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같은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는 나눌 때 그 가치가 빛난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정만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전국을 넘어 세계 각국의 미디어에도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지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 주변으로 연일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할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어 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명 인사들도 찾아왔고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만식 할아버지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살고자 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니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할아버지의 말과는 달리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부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그의 철학은 물질 만능주의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부자들이 익명 기부를 시작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정만식 효과라는 말까지 생겨났고 기부 문화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알려진 이후 우리 재단의 익명 기부가 300% 이상 증가했어요. 문헌 재단의 임원 한 명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대기업들도 이에 영향을 받아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했고 특히 교육과 문화 분야의 지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일부 기업 총수들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연예인들도 앞다투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커져갔습니다. 한 달 후 공사장 인근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빈 상가 건물이 리모델링을 시작한 것이었죠.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저기 뭐가 들어오는 거지? 카페라던데? 아니면 음식점인가? 아니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도서관이 들어온대.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2달 후 그곳에 정만식 작은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공개 행사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언론도 대거 취재를 나왔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와 정다희는 함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낡은 잠바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빛났습니다. 이 도서관은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닙니다. 꿈을 키우는 공간이죠. 어린 시절 제가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었던 그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길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도서관 개관식에서 짧지만 의미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동과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책을 읽는 아이가 많아질수록 그 아이가 배고픈 사람을 줄일 겁니다. 지식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책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얻었으면 합니다. 저처럼 가난했던 아이도 부자의 아이도 같은 책을 읽으며 꿈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도서관 내부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선별한 다양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노동의 가치와 나눔의 철학에 관한 코너가 눈에 띄었고 어린이들을 위한 풍부한 장서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장 인부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야간 문해 교실, 컴퓨터 교육,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강좌까지 다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퇴근 후에 저도 컴퓨터 배우러 올게요. 한 인부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는 그저 따뜻한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도서관이 단순한 기부나 자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개관식 이후 정만식 할아버지는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진정한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담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8살 소년의 순수한 말에 할아버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바로 마음이지. 너는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란다. 정만식 할아버지의 철학은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만식 작은 도서관 모델을 따라 여러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고 익명 기부 문화도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부는 숨기고 나누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회 전반에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유명 대기업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만식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이익만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는 자사 이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다른 기업들도 뒤따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정만식법이라 불리는 부의 재분배와 사회 환원을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나눔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았습니다. 80번째 생일을 맞은 정만식 할아버지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정만식 재단을 공식 출범시켰고 그 규모는 무려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제가 관리했을 뿐이죠. 이제 원래의 주인인 사회로 돌려보내려 합니다. 특히 교육과 문화 그리고 노동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용될 것입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전국의 작은 도서관 건립과 교육 소외계층 지원이었습니다. 특히 공사장이나 공장 등 노동 현장 근처에 도서관을 짓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다희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실천해 오신 나눔의 가치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우리 재단은 특히 소외된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정만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미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는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의 의미와 성공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진정한 나눔의 가치가 재조명받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도서관에 나와 아이들을 만나고 때로는 여전히 공사장에 들러 도시락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실천하는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정만식 할아버지의 나이 85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차 쇠약해졌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정만식 작은 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특히 아이들에게는 꿈을 키우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그 시간은 도서관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사랑스러운 눈망울로 물어보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까? 바로 너희들의 이야기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이 탓에 약간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뭔지 알아? 바로 너희들의 꿈이란다. 꿈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꿈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꿈이어야 한다는 거야. 혼자만의 성공은 의미가 없단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단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으며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인생의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다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다희야. 그저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이제 내 나이가 그렇지 뭐. 하지만 그날 밤 할아버지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심장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심장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며칠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공사장 인부들, 도서관 아이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이들이 병실 앞에 줄을 섰지만 할아버지의 상태가 위중하여 실제로 면회는 제한되었습니다. 회장님, 빨리 나으셔야 해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할아버지, 얼른 좋아지셔서 또 책 읽어주세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병실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쾌유를 비는 편지와 꽃, 그리고 작은 선물들을 남겼습니다. 뉴스에서는 정만식 할아버지의 병세에 대한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졌고 일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모였습니다. 정다희는 할아버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매일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했던 말들, 가르침들, 그리고 그들의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노트 위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녀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다희야, 그렇게 슬퍼하지 마.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단다. 호흡기를 착용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굳건했습니다. 정다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내가 맨 처음 도서관을 지었을 때 사람들은 왜 당신 이름을 붙이지 않느냐고 물었어. 그때 나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다고 대답했지.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이름은 약속이란다. 내 이름이 붙은 도서관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 약속을 지켜나갔으면 좋겠구나. 그게 바로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이야. 할아버지의 병실에는 특별한 방문객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여 할아버지의 공로를 치하했고 여러 기업의 총수들도 찾아와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된 것은 그가 도운 평범한 사람들의 방문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도시락을 받아먹던 공사장 인부들이 작업복 차림 그대로 찾아왔을 때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여러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한 채 단 한 곳의 작은 지역 방송국만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죠. 그의 모습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리포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었다. 단지 매일 내 도시락 하나를 나눌 수 있었을 뿐이다.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자신이 가진 것의 일부라도 나눈다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정만식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는 정다희와 가장 가까운 지인들만이 함께했지만 그의 죽음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고 할아버지를 추모했고 각종 SNS에는 그를 기리는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슬픔에 잠긴 정다희는 할아버지가 남긴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쓰인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다희야, 내가 떠나도 슬퍼하지 마라. 나는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란다.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시작한 일을 계속 이어나가길 바란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다. 그들에게 우리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정만식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국가 지도자급 인사의 예우로 치러졌지만 그의 유언에 따라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를 기렸고 평소 할아버지가 봉사하던 노숙자들과 소외계층 사람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계층과 지위를 초월한 조문 행렬은 할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빈소에는 할아버지가 나눠주던 도시락통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정다희가 매일 적은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장에서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낭독했고 그 내용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 돈을 쌓아 올리는 부자와 마음을 나누는 부자. 나는 평생 후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여러분도 그런 부자가 되길 바란다. 나눔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얻는 것임을 기억하라. 장례식 이후 정다희는 할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더욱 활발한 사회 활동을 펼쳤습니다.
정만식 재단은 전국 각지에 더 많은 정만식 작은 도서관을 세웠고 특히 소외된 지역과 노동 현장 근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 사업과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난 지 1년 후 정만식 작은 도서관은 전국에 500개를 넘어섰고 그의 철학을 담은 책 도시락 하나의 철학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유엔에서는 정만식 나눔의 날을 제정하여 그의 정신을 기리기도 했습니다. 공사장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아파트가 완공되었고 그 단지 중앙에는 정만식 광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 할아버지의 동상이 세워졌고 그 아래에는 그의 명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분은 나눌 때 그 가치가 빛난다. 정다희는 매년 그날이 되면 광장을 찾아 할아버지를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에서 일했던 인부들과 그 가족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도시락을 나누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정만식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 돈이 전부인 것 같은 각박한 세상에서 나눔의 가치를 일깨워준 한 노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쉴 것입니다. 복지 정책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 현재 많은 이들은 이런 변화의 시작점에 정만식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돈보다 사람이 소유보다 나눔이 더 중요하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전 미담 TV에서 전해드린 공사판 도시락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희망의 빛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반전 미담 TV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진정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비슷한 사연을 알고 계시거나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알려주세요. 보내주신 사연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소중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